열심히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문제입니다. 관리가 60, 70년대에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돌리는 상황이 한국스럽게 중입니다. 팀장님 여기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강사 양성 교육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자기네 국적을 살려서 자기네 그 역량을 발휘하는 건가요? 네,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베트남이면 네네.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네. 학교나 복지관에 나가서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강사 자격을 네. 교육시키는 거, 강사 자격 교육. 뭐 언어나 뭐 이런 거에. 네, 그것도 되고 문화도 있고요. 저는 중국에서 시집 왔는데요. 지금 시집은 이제 9년 됐어요. 담라센터를 제가 많이 이용했고요. 담라센터에서 제가 배운 것도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 선생님을 만나서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하지만 큰 꿈을 가진 분들은 극소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 진짜 큰 꿈을 가질 수 있고 진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작년까지 저는 운영위원회가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알아봤는데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아요. 운영회. 피부에 닿는 그런 느낌은 없고요. 아무튼 저도 다문화 강사로 이렇게 나가고 활동을 했었어요. 학교로 나가서 중국의 언어 배워주는 거 아니고 중국의 이렇게 생활 풍습, 습관 그런 거 이렇게 학생들한테 배워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학생들 앞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그 앞에 섰을 때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다문화 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제가 학생들 앞에서 서서 그러니까 중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 참 너무나 큰 감동받고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영위원회 비밀 결사절도 아니에요. 저기 강양순 학생 대표님 대신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양순 학생 대표님은 작년에 그 신랑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분은 자기 신장 하나를 뒤주셔서 남편을 살리신 분인데요. 참 어떤 용기가 대단하신 분이고요. 저희들 학생 대표시지만 저희들이 진짜 머리를 숙일 만한 너무나의 가족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제가 우리 저도 그렇고 다들 선생님이 잘 생각하셔서 그런 큰 꿈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 위원장님 한 말씀 더 하셔야 될까요? 다문화 정말로 우리 보편적으로 제천의 정서로 오면 저는 다문화 가족들한테 시청이나 이렇게 외부의 인사들이 사실 너무 잘해주지 않나 그런 느낌을 사실 받는 것도 맞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잘해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분들도 사실 너무 많아요. 바라는 것만 많고 받는 거에 익숙해져 갖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부족한 부분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좀 의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사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늘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무한정 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의 의식도 좀 바꾸는 그런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결정적으로 반영을 해주신 정치계가 필요한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나요? 앞에서 우리 강향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이가 넷이죠. 제가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신랑 분도 잘 생기셨던데 곧 그죠? 5째가 됩니다. 예, 예. 곧 5째? 우리나라 저출산에도 크게 예, 기여를 하신 분 같네요. 네. 그러면 시장님이 얼마 주나요? 5째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예. 네, 아, 그래요? 아마 인터넷에 예, 많이 다문화 가족, 제천 다문화 가족을 치시면 아마 나오시더라고요. 네, 아마 운영비는 저희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와 아마 예, 맞먹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올해 3억 6천 정도니까 지금 아마 3억 2천 정도라고 하면 예, 그 중에 제가 저번에도 이제 그 다문화라 그러면 사실은 외국에서 시집온 그죠?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문제에서부터 어른, 시부모까지 같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또 소중하게 다뤄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10개월 동안 방문 교사가 직접적으로 지도하면서 제가 그분들 심의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많은 것들이 사실은 몰라도 되는 사람들이 많은 시시비비 많은 그런 진실들을 그야말로 알고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시 개념들이 조금은 흔들리는 것을 저는 예, 좀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상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 대부분의 상담가가 어느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갖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을 진짜 상담다운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틀에 맞추는 생활 지도의 어떤 상담 개념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다문화 또 새롭게 또 운영위원회로 출발하는 만큼 아까 또 부담을 많이 주셨는데 진짜 잘 정착을 해서 그야말로 제천 지역의 어떤 따뜻함을 함께 그리고 우리 어쨌든 우리나라에 온 이상 또 우리 국민으로서 그분들의 권리를 저희가 잘 보호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일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갑자기 네,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 다문화 가족은 그야말로 예,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어차피 예, 그런 가족이라면 저희가 예, 나름대로 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그분들과 친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고. 예, 저는 여기 지금 다 소개해 주시고 현황에 대해서 봤는데요. 상담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제가 또 오케스트라 단장이다 보니까 여기 아이들의 음악적인 거는 예,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단체에서 또 이 아이들에게 좀 악기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청소년 아이들이 가서 뭐 기회가 되면 연주도 좀 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아까 꿈 좋은 선생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음악적인 또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여기 보면은 심리적인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운영위원 아까 그 목적을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센터장님하고 팀장님이 좀 이렇게 반영하셔서 또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박승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심리 상담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건 고난도의 교육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한국인 심리 상담도 어려운데 이분들 외국인들이잖아요. 한국인들 갖고 심리 상담해야 되는데 심리 상담사가 뭔지 이렇게 봤더니 그 자격증, 국가 자격증도 아니고 협회에서 주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심리 상담사 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단장님 음악 치료 같은 것도 충분히 그죠? 좋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텐데 네, 그것도 네. 좀 연구를 해보시고 네, 봉사 예. 아이들이 가서 또 그 아이들 예.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예, 그런 것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 선생님 한 번. 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소스는 없어 그러는데 이 예산 현황에 관해서 잠깐 문의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좋은 개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보조금 기준이라고 써 있고요. 공모사업의 미포함이라 해서 공모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국비나 노비, 시비, 프로테지는 늘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솜학교가 3월 2일 날
개관을 여기 옵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16명 적혀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 센터에서는 거기에 입학한 학생이 있는지도 좀 궁금했고요. 지금 그 학교에 지금 45명이 입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으로. 그래서 이제 뭐 경쟁률이 높았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얼마큼 높았다 이거는 잘 제가 알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그 프로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15명씩 해서 3개반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 우리 제천에 센터에서 몇 명이 들어갔나요? 한 명. 제천은 전체적으로 한 명. 한 45명 명 중에 들어갔어요? 제천은 한 명. 네. 그래서 그것도 배분을 조금은 이렇게 혜택이라면 혜택이지만 조금 더 건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뭐 가보지는 못했고 또 이제 전화상으로만 문의를 좀 드려봤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선희 의원님께서 음악 프로그램도 좋다고 그랬는데 저도 거기는 공감을 합니다. 이 음악이 세계적인 언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제천시 학부모 연합회장이다 보니까 초중고 42개 학교가 있어요. 회장님도 42분이신데 좋은 거는 이제 저희 학교에도 얼만큼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모색을 해서 지금 이 공모 사업비가 미포함이라 해서 조금 더 이 예산을 늘려서 쓸 수 있는지 이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기존에 해오신 분 센터장님과 관리감독하시는 시에서 엄연히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조금 더 는다면 돈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공모비를 한번 궁금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의 국도비 비율은 중앙정부부터 내려오는 그 비율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 여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거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 민간 위탁을 있을 때는 각 기관의 공모 사업이 뜨면 센터에서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었는데 이제 그 직역으로 되면서 공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각 기관에서 작년에 했던 그 공모 사업을 받았던 기관에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그래서 공모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할게. 말씀하세요. 네, 또 한 가지는 또 이 공모 사업이 들어오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뭐 심의를 하거나 이런 게 들어왔는데 어떠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루어지는 데서 그냥 저희가 따라서 보고 마는 그런 형식인가요? 공모 사업은 그 공모 사업을 주관하는 그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그 제목 그러니까 그 사업명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심의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를 확실하게 좀 예, 여쭤보고 예. 싶어서 예 설명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사업은 이제 직영하게 되었으니까 어려움이 좀 있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 품질 좀 잘 찾아보시고 네. 다만 공모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이게 시에서 직영하더라도 민간이 하는 것 못지않게 신뢰성과 투명성, 개방성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델화 하려고 하면 공모사업 같은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공모사업을 지원하실 때 미리 이제 상시적으로 나중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을 좀 알려드려서 네. 공모사업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창의적인 의견을 위원들한테 좀 얻어서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여성협의회 단체에서 지금 뭐 요리학습하는 것도 그것도 외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는데 기부 제목 못 봤습니다. 아니요. 네. 공사 기부. 이게 전문성에 따라서 네. 기부. 네. 네. 인력 기부랑 인력 기부. 공사 기부. 네. 그거. 네.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분은 바쁘신 한 사장 이 교수님 사실 혹시 코멘트 있으십니까? 예, 뭐 이렇게 그 짧게 그 주요 사업 추진 계획해서 이제 각 항목별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물론 뭐 그동안 해오신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보기에는 이 그 다문화 가정들이 어떤 이런 특정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이제 가정들은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 제천에 사는 다문화 가정들이 언제나 쉽게 와서
서로의 어떤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 내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자유로운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 하지 않은 자유로운 어떤 그런 공간이 좀 주어지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천시에 뭐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이제 그 시를 하나 뭐 상시 개방해서 언제든지 뭐 평일에는 뭐 생활하니까 어렵겠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이나 이렇게 와서 같은 지역 출신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간단하게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서로의 어떤 그런 외로움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 시간 그거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거 하는 거니까 가볍게 할 수 있으면서도 이분들한테 조금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자조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국가 나라별로 그 오신 분들끼리 모여서 정보 교환이나 뭐 애들 키우는 법, 뭐 시댁에서 하는 생활 정보 이런 거 다 자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센터에 지금 오로라 도서관이라고 거기 바닥이 난방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자주 모이고 그러십니다. 혹시 다음번에 회의하실 때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시청에서 회의하는 게 센터에서 모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직접 가서 네. 보시면 자주 모임하는 공간을 보실 수 있어요. 예. 이사분 교회는 반드시 그 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반갑습니다. 그러시고요. 그 한 사장님 뭐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마무리 하는 오늘 첫 모임이라서 제가 운영하는 게 매우 섭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한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도 수도 없이 많은 위원회를 다니지만 관공서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거수기라는 얘기도 있고 고무도장이라고 해서 갖고 오면 도장 다 찍어주고 참여하지 마시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가고 안 해요. 그런 위원회를 저도 수도 없이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좌절감을 갖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모여서 있는데 자기의 의견을 말씀할 수 없으신 모임은 사실은 굉장히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가지 약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장을 펼치는데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 조직이 시경하는 조직이고 시에서도 예산을 사용하는 일 정책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 모든 것부터가 이 공무원분들도 한계는 가지고 계시는 다 잘 아실 테니까 저희 민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잘 좀 넣고 특히 말씀하셨던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넣어드릴 때 시가 가지고 있는 큰 정책상에서도 어긋나지 않는 그러면서 창의성을 잘 살려서 운영하고 개방되고 잘 운영해서 하나의 모범적인 제3의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좀 힘을 많이 보태 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오늘 오신 분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제가 제일 역량이 좀 내용이 딸리니까 다 내용이 대단하신 분들이라 충분히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509명이 지금 와서 계신데 그 중에서 센터 이용하시는 분 415명이니까 이용률이 80% 넘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보고요. 그건 뭐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조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한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그 장소입니다. 저희 장소를 가능하면 다문화 센터 그 자리에서 저희가 하고 또 그 가족들 좀 가능하면 뵐 수 있고 그죠? 얼굴이라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문제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족한 점, 미흡한 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저희가 바로바로 큰 것, 작은 것 할 때도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회의를 하시기 전에 대개 보면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들이 그 자리에 오늘처럼 와야만 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건도 되게 모르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와서 보고서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핸드폰하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여기서 정리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늦어도 한 4, 5일 전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안건 자료,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보내주시면 위원님들은 오시지 않고 오시지 말고요. 좀 검토하시고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외에도
다문화 지원센터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자료나 뭐 이런 것들 좀 보내주시면 정말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처음이라서 오늘 15분을 오버한 것 같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다음 회의부터 이제 조금 그 생산적인 논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음 회의는 이제 우리 제 발행을 김영수 선생님께서 사회를 한번 해주시길. 이게 양성평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마칠까 합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혼자서 적어드릴까요?